안녕하세요. 아재천사입니다. 오늘은 쌩얼인데 쌩얼이라 좀 부끄럽네요. 티나나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스터디 위드 미라는 실시간 공부하는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험이 끝나고 제가 이 영상 찍는 거 외에 그러니까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8시부터 제가 무조건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7시 반쯤에 지금 일어났는데 딱 8시에 책을 펴니까 어제 술도 안 마셨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 진짜 공부를 합격자 발표일 전에 시작하기 잘했다. 이제 떨어지면은 그 떨어졌을 때의 충격도 있는데, 그때 내가 만약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의 그 두통을 느꼈다면 조금 괴로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내일부터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같이 이제 공부를 매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제가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잡은 약속을 제가 막 갑자기 이제 다 내 마음이 변했으니까 다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미 잡힌 일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날은 이제 3시까지만 공부하고 그 외의 날에는 좀 늦게까지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열품타에서 작년부터 그 스터디 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스터디 룸에 아재천사라고 치면 제 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스터디 위드미 혹은 그 열품타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조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과 그 제한입니다. 제가 권한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권한을 권리로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권리라고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강의 듣는 노무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이랬었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지금 권한, 권리, 그다음에 뭐 권원 이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신다면 민법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가 뭐 권리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뭐 권원 이런 거를 아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 이 시기에 민법을 좀 공부를 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과 그 제한, 이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협약 체결 권한 규정의 위법성, 이 문제인데요. 이 위법성 문제는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언제나 쓰는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초 메이크업 같은 그런 존재여서 협약 체결 권한 규정이 있다면 이게 위법한지, 그래서 위법한 경우가 언제고 적법한 경우가 언제인지, 이거는 어떤 쟁점이 나오든지 내가 무조건 쓰고 가는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위법에서는 점포제 혁명이면은 위법하다. 그다음에 적법한 경우에는 절차적 제한인 경우에는 점포제 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이 결론이 정확하게 현출이 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마지막 부분에 위법한 경우에는 점포제 혁명이기 때문에 위법, 적법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점포제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위법하지 않다. 이거를 분명하게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협약 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특특특 A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이것도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신림가의 모든 수험생이 다 잘 쓸 거기 때문에 내가 못 쓰면 나는 그냥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안의 적용 해결까지 해서 4페이지, 뭐 많이 적으시면 5페이지까지 적는다고 했을 때 일반론을 2.5에서 3페이지 내에 내가 어떻게 가장 나의 필속을 고려해서 가장 잘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 그거는 다 쓸 수 없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분량 중에서 정말 키워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를 골라내셔서 내 필속 내에서 2.5에서 3페이지 내에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쟁점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2.5에서 3페이지 내에 어떻게 쓸지를 계속 고민하고 또 그렇게 써보세요. 지금 12월까지는 한번 그런 걸 디자인해보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끔씩 정말 나올 것 같은 쟁점은 혼자 그렇게 미리 써보기도 하고, 이거를 일단 내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가 이 시간 안에 쓸 수 있는지 그걸 또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쟁점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것, 단체협약 그 권한 제한의 규정의 위법성, 이거를 적잖아요. 근데 이 제한 규정 위반과 손해를 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쟁점이 나왔을 때는 적법한 제한,
그러니까 적법한 규약을 위반한 경우가 나와요. 이게 사례를 보시면 이게 적법한 제한이야? 적법하지 않은 거야? 약간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손배 책임과 결합해서 나온다면은 적법한 제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법한 가능성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시면 됩니다. 적법한 규약을 이제 위반한 걸로 이제 사례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점포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손배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서술하셔야 돼요. 일단 민법 681조에 의한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나요? 안 하죠. 그 다음에 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부담하나요? 부담하죠. 왜요? 단 의형 가참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판결권과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성간주의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소목차를 잡으실 텐데 저는 그 옆에 민법 681조와 민법 750조를 좀 강조해서 서술을 했고 그렇게 서술을 했을 때 조금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할 때는 조문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성간주의에는 민법 681조, 불법행위에는 민법 750조를 좀 눈에 딱 보이게 막 꺽쇠라든지 뭐 따옴표 해가지고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쟁점은 이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협의 효력인데요. 이 부분도 문학 판검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쟁점이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교섭 거부. 이 문제는 이 쟁점은 교섭 거부 혜택과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조법 30조 제1항과 노조법 제81조 1항 3호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시다가 이제 교섭 거부 혜택의 분호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적을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이 쟁점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문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 거로 해서 제가 암기했거든요. 근데 이 두 문자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라는 쟁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점포제가 위법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이런 거고 시정명령은 노조법 21조 1항과 31조 2항에 의해서 적법하다는 내용인데 사실 뭐 판례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가 전에 들었던 강사님은 이 부분을 거의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하셔서 그때는 1년차 때는 제가 암기를 안 했었는데 2년차 때는 뭐 이 부분도 약간 사이드 메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두세 줄로 해서 간단하게 암기를 여기까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8시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예쁘게 만나기 위해서 오늘 웹캠도 구매를 했거든요. 백수인데 자꾸 막 뭔가 물건을 계속 사게 되네요. 아무튼 그러면 내일 또 만나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드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만나기로 해요. 저도 이제 빼빼로 먹을 거예요. 안녕.